첫 코너는 학우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이죠. 원대신문 학우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자유의 딜레마라는 제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사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헌법 곳곳에서 국민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 이는 고대 철학자들부터 고민해왔던 사항이다.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질 때 이유 없이 타인을 때린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노예로 삼길 원한다 해도 그것을 자유로 보장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자본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여러 국가들을 붕괴시킬 뻔했다.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사설은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지 않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자유가 있다. 이에 밀은 단 하나의 제한을 뒀다. 바로 위해 원칙이다. 개인들에게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이다. 자신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된다면 타인의 건강과 목숨에 위해를 가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몇몇의 자유가 이들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경제 위해 행위다. 이러한 자유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이번에는 다음 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먹방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우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코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먹방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행정언론학부 강동현 학우의 말 들어볼게요. 먹방은 사람들의 식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타인이 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로 이어져 요식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먹방 유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신율학우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들어볼게요. 먹방이 유행함에 따라 과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10년 전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유행일 때 식탐이 부정적으로 비쳤지만 오늘날 먹방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식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적정량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어쩌면 기괴한 문화다. 끼니 이상으로 시켜 먹는 것은 과소비이고 많이 시켜 음식을 남기는 것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또한 먹방으로 인해 불필요한 식욕을 일으키고 이는 건강 이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여러 문제점이 난무하는 먹방 문화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네, 먹방에 대한 상반된 시각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배지혜 기자가 작성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독거노인 따뜻한 관심이 필요. 이 글 읽어볼게요. 최근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정이 그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1인 가구 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150만 명에 달하는 독거노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이다.
종교시설, 노인복지관 등 하나 둘씩 문을 닫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이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직장으로의 출퇴근, SNS 사용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집합 여가 활동과 종교 활동 등이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깊어져 우울증 및 치매 증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독거 노인들에게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독거 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립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맞춰 독거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들의 위축된 정신건강 회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네,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향한 테러, 음주운전은 죄악이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이민서 학우가 썼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네요. 잠시 들어볼게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일이 위험한 것은 누구나 판단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표적으로 저지르는 잔혹한 테러나 다름없다.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수단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틈을 파고들어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다수의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제 서강학부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학과 최기열 학우가 쓴 지목의 두려움 혹은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코로나 확산 초기 당시 동선이 공개돼 사생활이 노출된 확진자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내용 함께 볼게요. 이 사례들은 결국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의학적인 위협이나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가리켜 보인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지금 마스크가 벗겨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어제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했던 파렴치한이 되어 이웃들 앞에 발가벗겨질지 모른다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질지 모른다는 공포.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모르는 익명의 대중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툭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지목에 따라온다.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고 인후통이 느껴지면,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라고 문자가 오면, 결국 벌벌 떨 만큼 무서운 것은 지목되는 일, 호명되는 일이다. 이런 지목의 공포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어몽어스라는 마피아 게임이 유행하는 현상을 분석했는데요. 글의 결론 부분으로 가볼게요. 지금 어몽어스가 유행하는 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지목되고 적발되어도 안전한 세상, 손가락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아무에게나 손가락질하고 싶은, 누구도 마음껏 지목해 심판대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쪽이든 어몽어스가 입맛에 맞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어서 칼럼입니다. 강혜림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기자로 살 수 있을까? 잠시 읽어볼게요. 언론들은 이전부터 종종 권력의 압박과 정치적 요구에 굴복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때조차 언론 퇴폐화가 심각하다는 문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언론은 자본에 굴복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 방식의 변화, 뉴스에 대한 관심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이 매우 낮아지고 있기에 더 그렇다. 언론사들은 생존을 위해 특정 권력의 정파성을 가지거나 심층적인 문제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하기보다 흥미 목적의 상업성을 띈다. 하지만 언론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며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뉴스는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해야 한다. 언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자본에 굴복하고 있는 언론의 현주소를 씁쓸하게 바라보면서 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학내 언론들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무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언론이 바람직하게 수익을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좋은 뉴스를 만들어 독자에게 어필해야 한다. 부조리를 조명하는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 언론이 힘을 상실한 시대라고 하지만 사회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는 데는 항상 기자가 있었다. 올해 초 거대한 N번방 사건을 밝히는 불씨는 누가 지폈는가? 단 2명의 대학생 기자다. 기자 윤리에 따라 예리하게 파고드는 뉴스에 독자들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다. 언론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활 시위를 쥐고 있다. 제대로 당기는지 지켜보자. 네, 여기까지 원대신문과 서강학부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